하자. 그 1번하고 2번은 주제가 똑같아. 1번이 옛날에 나온 문제고 2번이 그나마 최신 문제고 얘가 나형 30번 문제였고 평가원에서 이제 하다 이런 거를 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문제고 시작은 이래.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물었댄다? 이렇게? 그럼 걔는 항상 yx 위에만 있니? 아니지. 특별한 감소함수였을 때는 yx 위에 말고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걔를 도식화하면 한 변의 길이가 대략 1 정도 되는 정사각형을 생각해줘. yx가 있네. 그래서 특별한 감소함수를 그려볼게. 붙었다가 훅 내려가는, 너무 내려갔나? y는 fx 이런 함수가 있어. 그 다음 얘를 yx 대칭을 하면 이게 붙었다가 훅 가는 이런 함수가 역함수야. y는 gx라고 할게. gx는 역함수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그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더 있을 수도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걸 언제 처음 보냐면 고등학교 1학년 무리함수에서 처음 봐. 이런 거를 처음 보게 되고 이것들의 특징은 원함수가 여기 a, b를 지나잖아. 그럼 뭘 지날 것 같니? b, a를 지나게 되는. 배웠을지 알기는 안 해. 그럼 문제를 풀어야지. b, a를 지나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랬었어. 그래. 그리고 얘랑의 교점은 이렇게 봐도 좋아. 그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얘야 지금 내가 1대1 대응 함수를 그려놨기 때문에 역함수가 있지만 x는 fy라는 함수가 있을 거라고. 얘는 y는 x 대칭한 함수지. 그 두 개의 교점이 x는 a이기도 하고요 x는 b이기도 해요. 요 상황만 지금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도 된다는 뜻이야. 물론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도 괜찮아? 그랬어.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1번을 해결하려면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위, 아래 다 성립을 할 거야. 붙어먹어 있을 거고. 근데 연속함수가 역함수인데 교점이 좀 많네.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해보자. 1보다 작았을 때는 직선이고 1보다 컸을 때는 포물선인데 역함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처럼 뭐 대략 그려놔야 될 것 같아. C가 0이 아니면 직선인데 직선일 때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해보면 안 돼. 그래서 왼쪽에 증가함수를 이렇게 해놔봐. 증가함수가 있고 이렇게 미분계수가 이제 똑같을지 안 똑같을지 모르지만 연속인 상태가 있대. 그럼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저렇게 증가함수면 어디 위에만 있다고? yx 위에만 있어요. yx 위에만 있으면 교점이 3개가 생길까? 안 그럴 것 같지. 그래서 감소함수여야 되는구나가 시작이야. 그러니까 왼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생겨서 감소함수처럼 나와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됐지? 그 다음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이게 3개라는 말은 y는 x와의 교점은 유지된 채로 추가적으로 2개가 더 나왔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그림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x는 -1이 여기 있고 x는 2가 여기 있고 x는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y는 x 위의 점이니까 여기는 1,1이라는 걸 알아. 여기는 -1이겠지 뭐. 그럼 -1, 2겠지? a, b랑 b, a를 동시에 지나야 되잖아. 그지? 이쪽은 여기 2가 있으면 여기가 2가 있어. 2가 있으면 여기는 -1이겠지? 요렇게 a, b랑 b, a를 동시에 지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조건들을 찾았으니 걔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오케이? 됐어. 여기 얘는 유명한 함수 방정식이 2개가 있어. 첫 번째 f의 fx 너는 fx 얘를 푸는 함수 방정식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야. 두 번째 f의 fx 너는 x 얘를 푸는 함수 방정식 2개가 있어. 첫 번째 얘를 푸는 건 어떻게 풀고 싶냐면 이렇게 치환을 하고 싶지 않냐? 그래 보이지? 치환하고 싶으니까 fx를 t로 치환하자. 그러면 주어진 이 방정식은 f의 t는 t를 만족하는 일단 t를 구하러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는 ft는 t를 만족하는 t를 구해. 이 방정식의 해를 연구하라는 거는 t를 연구하라는 거야? x를 연구하라는 거야?
x 연구하는 거잖아. 그 두 번째 단계는 fx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fx가 네모를 만족하는 x를 구하러 가야 되는군.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생각인 거지.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 ft는 t를 만족하는 t를 먼저 구하래. 그 y는 ft랑 y는 t와 만나는, 즉 y는 fx랑 y는 x와 만나는 교점 x편 x를 구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가질 거라고. 그 y는 t를 이렇게 그려. y는 x를 그렸어. 만나는 x 좌표가 이제 세 개나 있지. t1이 있고 t2가 있고 t3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t 값이 t1 하나 나오고 t2 하나 나오고 t3이 나와요. 세 개가 나와요. 그런 얘기인가 봐. 근데 fx는 걔를 만족하는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x가 t1일 때 y가 t1인 거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여기 접한다고 할게. t1이 있고 t2를 연결하면 이쪽으로 갈 거라서 t2는 여기 있고 t3는 이렇게 간다고 치자. t3는 이제 이렇게 가 있는 상태가 돼. 맞지? 그러면 y는 x와 원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유지된 채로 추가적으로 더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더 나오지. 토탈 8개의 실근을 갖나 본데. 괜찮아? 그렇게 실근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옛날 교육청 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나왔었어. A라는 집합이 X집합, 대표원수 X집합을 뽑는데 fx는 x를 만족하는 교점의 해, 그거를 교점의 집합, 걔를 A집합이라고 하고 B집합은 저 방식을 그대로 썼지. f의 fx는 fx를 만족하는 교점의 x표의 집합, B집합이라고 했대. 그러면 방금 봤듯이 무엇은 유지된 채로? y는 x와의 교점이 유지된 채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B집합이 A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했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물어보려고. 민준아, 너 이거 어떻게 풀래? 오케이, 지환이 받아. 아, 근데 내가 역함수 존재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면 그 말이 맞거든. 선생님 역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역함수 하나씩 걸어. 하나씩 걸어서 얘가 f의 x는 f 역함수의 x 이거로 가는 게 맞지. 그건 지원이 말이 맞지. 근데 내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일단 그거는 킵해두고. 그랬어? No. 어? 항등함수? No. No. y는 x랑 fx랑 교점. 어허. 그건 이해잖아. 얘가 일단 땡큐. 좀 독특해. 독특해서 이 경우의 수에서도 내가 나오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과 조합 문제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다음 함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해. 얘는 규빈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작은 이렇게 출발을 해. FA가 A를 지나는 경우 이 방정식의 해가 될까? 그거를 하나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지환이 말과 또 연관이 있는 게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는 일단 반드시 있잖아. 증가든 감소든. 얘는 y는 x와의 교점의 x좌표가 a라는 얘기죠.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럴 때랑 FA는 B일 때랑 나눠서 할 거야. 분류 기준이 FA는 A이고 FA는 B일 때야. 물론 B랑 A가 다를 때로 분류를 하겠지. 그 모든 좌표를 다 얘기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FA는 A였을 때를 보면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X에 A를 대입한다. F의 A, 얘가 A가 돼. 근데 위에서 FA가 A라고 했으니까 너는 여기가 A 되는 거잖아. F의 A가 된다? 다시 여기 나왔지? 그러니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 이 방정식의 해는 일단 y는 x와 y는 fx의 교점의 x좌표는 된다는 소리야 지금 얘가. Got it? 여기 아래 거로 가. 아래 거는 fa가 b라 그랬으니까 여기 식에다가 x 대신 a를 대입한다. 대입하면 f의 a, 걔가 a 집어넣었으니까 a가 돼. 근데 여기는 b잖아. 이렇게 b가 되는 거라서 fb가 a를 만족하는데?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말은 fa가 b였을 때는 페어로 나와. 쌍으로 나와 이렇게. 따라해봐. 쌍으로 나온다. 그런 뜻이야. 그 예를 해석해보면 y는 fx라는 함수랑 x는 fy라는 함수가 있는데 두 개의 교점 x좌표가 x는 a하고 b예요. 이 말이지? 여기 어딘가에 내가 그렸다가 지웠던 그거 있잖아. 1대1 대응이 아니라도 성립한다는 뜻이야. 요거 이해했어? 그래.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fa는 a일 때, 즉 y는 x와의 교점은 유지된 채로 추가적으로 뭔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그 더 나오는 것은 쌍으로 나온다. 그 fx는 y랑 그다음에 똑같잖아. y는 fx랑 그다음에 x는 fy의 교점 x좌표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가 a, b가 여기가 b, a면 여기 연결해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일 거 아니겠냐. 맞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거니까 y는 fx랑 그 x는 fy의 교점을 찾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만약에 역함수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 건데 걔랑 결과가 똑같지.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는 반드시 있고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데 특별한 감소함수일 때 더 나올 수 있다 그랬고 그게 얘였잖아. 됐지? 됐어. 그래서 그 경종을 울리는 문제를 낸 거야.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허투루 공부하지 말라고 낸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얘기를 해주는데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일반 사설 모의고사나 내신에만 나왔지 평가원에서는 이걸 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자고. 얘 모든 실근이 하나, 둘, 셋, 넷, 5개야. 되게 많지? 근데 이 방정식의 해는 저기서 연구가 끝나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원함수 fx랑 y는 x와의 교점을 찾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 더 있는 거는 y는 fx랑 x는 fy의 교점의 x좌표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y는 x와의 교점만을 따지러 간다. 예를 들어서 1대1 대응함수였다 치자고. 왜냐면 x제곱의 계속 양수니까 1대1 대응이면 증가함수일 거 아니냐. 그 증가함수가 되면 y는 x와의 교점밖에 지금 없어요. 그 증가함수 이렇게 있어? 집중해야 될 텐데 y는 x의 교점이 이렇게 뭐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이로 내려가서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아니면 꺾여가지고 이렇게 가서 많아봐야 2개가 나오거든. 여기까지 가면 그래? 좀 더 가볼까? 이렇게 가면 또 3개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이쪽에는 또 2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아야 3개인 거야 얘가 지금. 3개, 2개, 1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근데 몇 개 있다는 거니? 5개라지. 5개니까 증가하면서 1대1 대응은 아니었다는 거야. 끄떡끄떡? 그래. 그러면 y는 x와의 교점은 일단 유지된 채로 추가적으로 페어로 나오잖아. 페어로 나온다는 얘기는 쌍쌍이야. a, b가 만족되면 b, a를 만족하는 거지. 쌍쌍으로 잡히는 거야. 쌍쌍으로 잡히는데 그 y는 x의 교점이 몇 개였을까? 3개. 나머지 2개는 페어로 나왔다는 얘기지. 생각돼서 3차니까. 3차 함수니까. 오케이. 그래. 3차 함수가 아닐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것까지 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그러면 예상되는 바는 이렇게 생겨있는 3차 함수가 있어요. 그 y는 x랑 만나는 게 3군데서 만나고 이렇게 하나, 둘, 3군데서 만나고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거야. 그 더 있는 게 원함수랑 y는 x 대칭된 함수와의 교점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무슨 상태여야 된다고? 감소 상태여야 되지. 여기가 a, b고 여기가 b, a면 감소 상태일 거 아니냐.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 감소 상황에서 뭔가 나와야 된대.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있나 봐. 걔가 순서대로 0, 1, A, 2, B래. 그러니까 여기가 0이야. 0, 1, A, 2, B야.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안 줘도 됐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저 조건을 굳이 줄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아니 1에서 감소고 2에서 감소인 게 당연하잖아. 당연한데 일부러 주신 것 같아. 평가원에서 우리 처음 내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이렇게 감소 상황에 두 개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자동인 게 여기가 A, B면 너는 뭐라고? B, A였다는 얘기잖아. 여기가 2,1이라는 걸 스스로 찾아냈어야 되고 1,2라는 걸 스스로 찾아냈어야 되는 거지. 이게 Y는 X 대칭을 그림을 그리는 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해볼까? 대한민국 최초로 해볼까? 아씨 어떻게 만나게 하냐고. 그림 그리는데 밤샌다고. 하지 말자고. 됐지? 이렇게 된 거야. 그 조건이 이런 게 뽑히는 거네. FA1은 2고 여기 F0은 0이니까 여기 0,0, A, B, B잖아. FA0은 0이고 그 다음에 FA2는 FA2는 1이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도 좋네. 뭔가 조건 하나 더 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3차 다항식을 fx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그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도 안 했어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d는 필요가 없지. f0은 0이니까. 그러니까 f1부터 해.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문자 3개야. 2고 fa2 fa2는 8a 더하기 4b 더하기 2c 얘가 1이고 관계식이 부족하지? 여기 관계식 하나 또 있네. 그러면 그 미분 쳐. f'x 3a의 x제곱 더하기 2b의 x 더하기 c야. 집어넣고 계산하면 관계식 하나 또 나오겠네. 또따또따 연립 방식 풀면 되지.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 함수 방식 중요한 이 두 개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프로만 뭔가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식으로 좀 풀 줄도 알아야 되는 이 원리를 잘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했던 문제가 2번 문제고 이미 경고성으로 준 거는 1번을 경고성으로 줬던 거지 옛날에. 그래서 걔를 조금 더 응용해서 문제를 낸 듯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자고. 정리하고 3번. 네가 이렇게 막 센수학을 풀고 이렇게 뭐 정석을 풀고 뭐를 풀고 종착지가 여기야. 평가 문제를 풀어내고 기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여기가 종착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대화가 되는 수준까지 가려면 네가 과제로 나간 그런 것들을 잘 해와야 해. 그거를 그래야 되는 거야. 대화만 되면 돼. 아주 강력한 조건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 조건이었어. 얘가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이었어. 3번이야. 그다음 fx가 이랬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대. gx는 연속인 함수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 뭐니 얘. 어머 어쩜 좋아. f에 x-p 더하기 qx 이렇게 돼 있는 식이 하나 지금 있어. 그 다음에 g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a의 개수가 한 개래. 전에 비슷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설명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 평가원 문제고 문항 번호가 얼마고 4점이고 이런 거 쫄지 말고 해야 될 행동을 해. 니네 이거 보면 뭘 하고 싶냐? 먼저 fx가 뭔지를 찾아야겠다. fx 찾더라도 gx가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을 물어봤으니까 gx를 연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 gx를 연구하려면 일단 요거 분석이 일단 기본이지 않겠어? 이걸 분석을 하려면 그 귀여웠던 중학교 시절에 절대값 ab가 있으면 얘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된다는 걸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걸?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그럼 x를 묶이잖아요. 그렇지?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똘똘이로 바뀌는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x, gx를 쓰고 무슨 소리인지 알지? x로 묶어서 f의 x-p 더하기 q 이렇게 되고 절대값이 이렇게 걸려있는 거 아니냐. 절대값 a, 절대값 b로 찢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절대값 x, 절대값 f의 x-p 더하기 q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 다음 단계는
x가 양일 때는 그냥 털어내면 되고 x가 음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면 되는 거지. 그래. 그 gx는 x가 0일 때는 항상 확립해. x가 0보다 컸을 때는 털어내. 그리고 쓱쓱 없애. 절대값 f에 x-p 더하기 q. 문제를 푸는 사람은 절대값이 걸려있으면 풀기가 짜증나고 문제를 내는 사람은 편해. 거꾸로 가거든. 절대값 함수를 생각하고 평행이동 한 다음에 가는 거거든. 내는 사람 절대값이 편하지. 가격도 비싸고. x가 0보다 작아. 그럼 마이너스를 다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절대값에 fx-p 더하기 q야. 아, g는 이제 분석했네. 그 다음 미분이 불가능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절대값 함수의 미가성을 볼까? 이 절대값 함수의 미가성은 여기는 h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속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하면 얘가 0되게 하는 x값을 찾고 그게 시작 아니야? h의 알파가 0인 알파를 찾아. 알파를 찾는데 이 함수가 이렇게 뾰로롱하고 같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알파인데 절대값을 걸면 이게 튀어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여기 미분이 가능해? 안 하지? 가능하지가 않아. 가능하지가 않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대. 여기가 이제 알파야. 그러면 절대값을 걸어도 그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잖아. 절대값을 걸어도. 맞지? 꼭 반대로 해줘? 왜? 되게 하기 싫지? 이렇게 돼봐. 얘가 알파였대. 절대값을 걸어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할 거 아니냐. 이런 것만 있는 게 또 아니야. 집중. 모르면 배워야지. 이런 거. x세제곱처럼 생겨 있는 거. 얘도 미분계수를 생각해보면 꺾잖아. 꺾으면 여기 미분계수 제로예요. 왜? 우미분계수 제로, 좌미분계수 제로였기 때문에. 됐지? 그러니까 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x절편을 찾고 그때 h'a가 알파? h'알파가 0을 만족해야 미분이 가능한 거야. 0이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해. 여기가 만약에 3이잖아. 그 이쪽 우미분계수는 3인데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이거든. 그 미분이 불가능하거든. 됐지? 여기도 그래. 여기도 여기 미분계수가 여기가 이제 7이라고 해봐. 우미분계수 7이고 꺾어 올리면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됐지? 그러면 주어진 3차 함수는 되게 이쁜 함수인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를 절대값을 거세요. 그 말 아니냐. 그래.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x축과 만나는 지점을 주목할 거야. 그 만나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제로면 미분 가능한 거고 제로가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할 테니까. 맞지? 그래 놓고 그럼 저 함수를 이제 그려야 될 거 아니냐. 저 함수를 이제 그리면 그게 뭐더라? fx가 대충 미분의 3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3이 나와. 그리고 여기 함수값이 마이너스 7이야. 또 기분 나쁘게 마이너스 7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9야. 이게 y는 fx인데 이 fx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는데 pq가 양수래. 그러니까 오른쪽도 양수 위로 올라가야 하고 뭐 그런 뜻인가 봐. 양수라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게 0 아니냐? 0 오른쪽엔 얘를 쓰고 0 아래쪽에는 위에 있는 함수를 그리면 그거 내리면 되는 거야. x축 대칭하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미분 불가능한 게 한 개만 되도록 만들려는 거지. 요거 이해했어? 됐어?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한 개밖에 없잖아. 미분 불가능한 게 여러 개가 아니잖아. 여러 개가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미분 가능한 게 되게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원점에 걸리거나 이게 원점에 걸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원점에 걸려야 0 오른쪽 왼쪽을 얘기할 거 아니냐. 그리고 얘가 미분계수조차 제로기 때문에 얘는 함수값이 제로이면서 미분계수 제로인 놈이라 미분이 항상 가능한 놈일 거라고. 그림을 한번 보자. 얘를 원점에 걸어볼게. 얘를 원점에다 걸면 은근히 재밌어. 은근히 이렇게 생긴 거야. 이 함수가 뭘 그린 거냐면 나는 얘를 그린 거야. 원점에 걸렸으니까 이렇게 원점에 걸어놓고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는 그 거식이 뭐냐. 이 함수의 절대값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절대값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긴 게 절대값 함수일 거야. 보이지? 이게 절대값 함수야. 0보다 컸을 때는 걔를 쓰래. 알았어.
얘를 쓰라는 거지. 여기서 미분계수가 얼마야? 0이야 0. 그거 예측하고 1로 보냈잖아 지금. 0 되는 놈을 보낸 거 아니냐. 근데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0보다 작을 때는 그 노란색 함수가 절대값 함수인데 걔를 꺾으라 그랬지. 오른쪽에 있는 시계보호가 바뀌었잖아. 시계보호가 바뀌었으니까 요 함수를 x축 대칭한 거 아니냐 얘가. 그 x축 대칭한 건 이제 그려. 근데 그릴 게 요거밖에 없잖아. 뭘 그려 씨.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그래. 그러면 여기서 미분 가능하고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할 거 아니냐. 미분 불가능한 거 하나만 생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요 이해했어? 그러면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면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인데 얘가 이쪽으로 원점으로 떨어졌다는 말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7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 말이니까 p가 양수고 q가 양수인 걸 유배할 수가 없겠지. 얘는 되는 거야. 근데 얘일 때도 되거든? 네가 먼저 한번 해보는데 얘를 원점에다 걸면 이쪽으로 올 거야. 근데 여기가 5번 게 3, 마이너스 39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39만큼 올려야 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는 거에서 에러인 거야. 저 양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한번 그려봐서 한번 해봐. 됐지? 메모해. 이제 PQ 있으니까 됐지. 하파라며. 8이야. 아, 좀 잘못 그린 거 아니냐? 절대값 함수면 원함수가 저렇게 생겼고 절대값을 하면 잠깐만 이렇게 하고 절대값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 맞구나. 아씨 귀찮아라. 아무튼 그래. 이거를 개형 추론형 문제라고 불러. 개형 추론형 문제라고 불러요. 5번하고 6번 다 할 거야. 4번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안 할 거고. x는 t가 얘랑 만나는 걸 a라 하고 얘랑 만나는 걸 b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네. a와 b 사이의 거리? 혹시 거리가 음수인 거 봤냐? 없겠지? 거리는 양수야. 그 거리를 ft라고 하자. a, b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했고 뭔가 미분계수의 표현이네. f의 t 더하기 h 빼기 f의 t h. x는 t에서 오미분계수 쓴 거 같지? 오미분계수 쓴 거 같고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 왼쪽 0 왼쪽에 가서 f의 t 더하기 h 빼기 f의 t h로 나눴어. 0보다 작거나 같댄다. 얘는 x는 t 우미분계수 얘는 좌미분계수. 근데 두 개 곱했더니 0보다 작거나 같댄다. 그러면 일단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의 부호가 다른 지점도 괜찮고 그 다음 미분에서 0되게 하는 지점도 괜찮고 미분에서 0되게 하는 지점은 대충 미분이 가능하다 하면 좌미분계수도 빵이고 우미분계수도 빵일 거 아니냐. 0되게 하는 지점도 포함해야 하고 그런 얘기인가 봐. 걔를 만족시키는 t의 합을 구하랜다. 다시 x는 t라는 것이 이런 직선이야. 빛을 이렇게 쏴. 빛을 쏴서 4차 함수랑 만나는 걸 a라 했고 1차 함수랑 만나는 걸 b라 했어. 그러면 아직 이 그래프를 그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직선이 위에 있는지 4차 함수가 위에 있는지 모르는 거지. 맞지? 그 4차 함수가 위에 있다면 a에서 집중 b를 뺀 게 ft인 거고 직선이 위에 있다면 거꾸로 b에서 a를 뺀 게 그렇게 될 거고 그런 식이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4차 함수가 큰지 직선이 큰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생각하기로 해.
첫 번째 단계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10x 빼기 30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직선을 빼. 이게 양수인 걸 구하면 4차 함수가 더 큰 범위를 구하는 거지. 얘가 0인 거를 구하면 교점을 그냥 구하는 거지. 이게 0보다 작은 걸 구하면 직선이 더 큰 때를 구하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니까 하나만 구해. 여기 구해서 해보자. 아마 그냥 이거를 그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잘 안 됐을걸?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8x 빼기 33이야? 이게 0보다 큰 이런 상태를 연구하러 가지. 이렇게. 그래서 맞게 계산했냐? 33이 아니었는데? 잠깐만. 30에다가 2x 더하기 2구나. 아 그래. 미안. 2x 더하기 2였네. 여기가 2다. 그러면 32야. 이렇게. 지금 우리 뭐 하려고 이걸 했지? 4차 함수가 직선보다 크게 되는 범위를 찾거나 작게 되는 범위를 찾거나 그럴 거잖아. 그럼 이 4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네. 그럼 뭘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지? 빨리 짱구 굴려봐. 뭐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아? 4. 그거 찾는 방법은 이것분에 이거를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생각하는 것이 맞아. 졸려? 졸리지. 지금 네가 머릿속에 넣은 것처럼 1 마이너스를 넣어도 실패했잖아.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나? 아마 될 거야. 될 텐데 아무튼 여기 4 집어넣으면 바로 보이잖아. 4 집어넣으면 여기 안녕되고 4 집어넣으면 여기 0 되고 맞지? x 마이너스 4 이걸 가지고 있고 여기 x 세제곱이 있고 여기는 8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마이너스 4x 세제곱이니까 뭐 됐지 뭐. 냅두면 되겠네.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x제곱은 x처럼 생겨 있는 거니까 얘 0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여서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x가 4보다 큰 경우에는 양의 값을 만족한다는 얘기고 양의 값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4차 함수가 더 크다는 얘기고. 괜찮아?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좀 대충 그려보면 얘가 어차피 차함수 아니냐. 4차 함수에서 1차식을 뺐으니까 차함수인데 그 차함수의 모습을 대략 그리면 대충 그리고 있는 거야. 여기 x축이 있잖아.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4차 함수야. 4차 함수에서 1차식을 뺀 그 4차 함수야. 차함수야 차함수. 차함수의 부호를 따지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고 4보다 컸을 때는 양수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맞지? 그러면 ft는 x는 t를 집어넣었을 때니까 4차식에 집어넣은 거에서 1차식에 집어넣은 것을 뺀 것을 그냥 ft로 쓰면 될 거야. 양수니까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걔를 이제 쓰자고. 걔를 쓰면 뭐야? 그러니까 t 4제곱 빼기 4t의 세제곱 더하기 8t 마이너스 32 이렇게 될 거라고. 걔는 t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t가 4보다는 크다. 이렇게 ft를 골라낼 수 있겠지. 여기가 됐어. 그래. 그 다음에 또 있지. 이제 이 범위가 아닌 경우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ft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그게 문제네. 그러면 그 4차 함수란 직선이 반전되어 있는 상태잖아. 이 범위에서는 4차 함수가 좀 더 큰 거고 이 범위에서 직선이 더 큰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맞는 그래프는 아니야. 대충 지금 그렸어. 4차 함수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뭐 마이너스 2가 있고 4가 있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땐 4차 함수가 크고 4보다 컸을 때 4차 함수가 큰데 여기 사이에서는 직선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니냐 지금. 그래. 그럼 x가 t가 지나갔을 때 여기는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t를 구해야 되고 그 ft는 너에서 너를 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차함수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뽑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는 반전이잖아. x에 t를 집어넣잖니? 그러면 거꾸로 빼는 거지. 직선에서 너를 빼는 거잖아. 직선에 너를 뺀다는 말은 얘에다 부호만 바꾸면 되지. 괜찮아? 그래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돼.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렇다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인 여기랑
미분에서 제로가 되는 그거를 찾아야 되나 본데, 그치? 그러면 이 f를 미분을 열심히 해봐야겠네요. 여기 지울게. f 프라임 t를 계산해봐. 그 위에 거를 계산해보면 f 프라임 t 4t 세제곱 빼기 12t 제곱 더하기 8 t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t가 4보다는 크다. 계곡안에서만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도 미분 치면 여기 위에 거에서 부호만 바뀔걸? 인정하지? 부호만 바뀔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가 달린 거니까. t는 여기서 떼고 할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될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부호가 달라요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하고 4일 때랑 마이너스 2보다 작고 4보다 클 때의 함수가 지금 다르잖아. 지금 그걸 대충 그려는 게 지금 얘였잖아. 그치? 대충 그리는 게 얘였어.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은 흰색을 그냥 쓴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쳐다보면 이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를 단 걸 쓴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하자고. 대충.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랑 여기 4, 이 지점에서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부호가 반대지. 여긴 좌미가 음이면 우미가 양이고 좌미가 음이면 우미가 양일 거 아니냐. 그래서 부호가 반대인 t값은 구할 수 있어. t가 저 경계가 되는 마이너스 2랑 4에서 t값은 결정이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미분에서 뭐 되는가? 0 되는가. 그래 미분에 0 되는 값이니까 네가 0 되는 값을 찾아. 어렵네. 그 t세제곱 빼기 0 되는 값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3t제곱 더하기 2가 0이야. 그러면 뭐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같지? t 빼기 1. 그 다음에 t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맞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있고 아래 것도 해봐. 아래 것도 해보면 뭐였어요? 떼고 하자. t세제곱 빼기 3t의 제곱 플러스 2는 0이잖아. 뭐 마찬가지겠지 뭐. 이렇게 있으면 1 집어넣으면 t-1이 되고 여기는 t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뭐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되는 상태야. 그 일단 여기가 0 되게 하는 값은 t가 1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범위에 들어오네. 들어왔지. 그 다음에 여기는 t값을 구해. t를 구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 3이 될 건데 1 더하기 루트 3 해봐야 2점 얼마인데 들어오고 1 빼기 루트 3을 해봐야 마이너스 0점 얼마인데 여기 들어오고 다 되는 거네 이거는. 근데 여기 근데 1부터 안 돼. 그리고 이거 해봤자 거의 똑같은 거 나오지 않겠니? 그렇겠지. 근데 얘가 2점 얼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점 얼마니까 어차피 안 들어오죠 여기에. 0 되는 값이 여기 지금 없잖아. 없는 건 0은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너랑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오케이. 넘어가고 6번 처음부터 함수를 따로따로 그리고 어떻게 만나는지를 확인하려고 들었으면 되게 좀 삼천포로 가지고 그렇게 막 빙글빙글 돌아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라서 쉽지 않았던 문제라고 생각해. 21번이잖아. 21번 어려운 문제야.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잘 익혀나가야 여러 가지 기출 변형 문제들에 대해서도 풀어낼 수 있어. 내신이 특히나 그래. 여기 우리 지역 내신들은 참 다행히도 쓸데없는 문제를 안 내. 기출 변형이 많아.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고. 참 다행이지. 내신 준비가 고 수능 준비인 학교들이라서 조금만 힘내. 근데 가끔 너무 문제를 막 아이들이 점수를 잘 따게끔 내시는 경우도 가끔 있지. 가끔 있어서 막 96인데 2등급 뭐 이런 경우도 있지.
9등급제에서. 그 다음 시험에 대땅 어렵게 내고. 첫 번째 시험에서 96이 2등급, 막 100점을 맞아야 100점이 막 11명, 12명 이렇게 나오니까 두 번째 시험 좀 어렵게 내시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제외하면 그건 특별한 경우니까 그럴 때 말고는 참 문제를 잘 내셔. 학교 선생님들의 고충이지. 가. GX는 연속함수래. 여기부터 마음에 안 들어. 나 GX는 0. 서로 다른 실근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를 갖고 얘를 이렇게 더하면 7이래. F5를 구하래. 그러니까 3차 함수니까 미정계수가 있을 거고 그 미정계수를 골라 잡으세요 그런 말인 것 같고 3차 함수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갑자기 불연속으로 바뀌어? 그럴 일은 없겠고 얘는 연속함수야. 그 느낌이 이게 연속이겠어? 생긴 게 딱 봐도 불연속함수처럼 생겼잖아. 그치? 그 얘가 불연속인 지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곱해 전속이라고 했으니까 gx가 얘가 불연속인 x값을 여기다가 딱 때려 넣으면 0을 만족해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되나 봐. 그러면 네가 해야 될 거는 이게 어디서 불연속인 걸 찾아야 되는 거네. 그지? 근데 이거를 확인하려고 드니까 이상하게 생겼어. 고정점이 보여? 고정점? 없잖아. 저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랬지? 대충? 대칭 미분계수 그렇게 얘기했었어. 저 대칭 미분계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뭔가 그려내야 되나 본데? 그래서 조금 어려워. 이제 시작하자. 오른쪽에 표현된 이 함수를 고정점이 없으니까 고정점을 만들어서 일단 생각해 보자고. 평가원에서의 표현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 어떻게 줘야 아이들이 교과 개념으로 풀 때 어긋남이 없도록 문제를 낼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 H를 EH를 안 준 이유가 있으실 거야. 보통 정역의 차로 나누면 EH잖아 얘가. 거기다 2를 다시 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건데 저렇게 준 이유가 있을 거야. 따라가 보자고. 교과 개념대로만 풀게 일단. 여기 고정점이 없으니까 고정점이 얘가 필요해 보이고 절대값 fx가 있고 얘는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못 피한다? 네가 재수를 하건 삼수를 하건 사수를 하건 장수를 하건 피할 수가 없는 문제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 봐. 고정점이 없으니까 넣어야겠지. 그리고 정역의 차가 h고 정역의 차가 h니까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h 또한 0으로 보낸 게 아니야. 그냥 오른쪽에만 보내셨어. 이것도 뭔가 수월하게 풀라고 준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래. 더 해보자고. 리미트 h가 0 오른쪽에 갔네. 절대값 f의 x 더하기 h 빼기 절대값의 fx가 있고 여기 h로 이렇게 나눴어. 더하기 절대값 fx 절대값 f의 x-h 그 다음에 h로 나눴어. 이 두 개를 보자는 거야. h가 0 오른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사고가 한 단계가 딱 줄어. 좀 다행이거든.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h가 0 오른쪽에 가면 이 밑이 분모가 정역이 차니까 x 더하기 h에서 x를 뺀 이런 상태가 돼. 그러면 x 절대값 fx라는 함수에서 자 따라해봐. 절대값 fx라는 함수에서 속삭이지 말고 절대값 fx라는 함수에서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x, 절대값 fx라는 그 점과 x 더하기 h, 절대값 x 더하기 h라는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을 보자는 거야. 내 h를 0 오른쪽에 보냈으니까 얘는 x, 절대값 fx보다 오른쪽에서 붙어먹고 있지. 오른쪽에서 붙어먹고 있으니까 얘는 우미분계수 확정이네. 됐지? 이쪽으로. 이쪽은 x에서 x-h를 뺀 게 그대로 지금 있어. 절대값 fx라는 함수에서 x, 절대값 fx랑 x 빼기 h, 절대값 fx 빼기 h 이 두 점이 있는데 발음하기 진짜 힘들다. h가 0 오른쪽에 가면 얘는 x, fx 왼쪽에서 붙어먹고 있는 거지. 그러면 걔의 극한이니까 좌미분계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얘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합으로 지금 주어진 거야. 이렇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합인 거야. 그런 함수가 어디서 불연속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제 개형 추론을 해야 되는데 몇 번의 삽질을 내가 지금 할 거야. 시간이 되나? 너무 시간이 많은데?
아씨 삽질 여러 번 해야겠는데 그러면. 자, 첫 번째 삽질을 해볼게. 이렇게. 그냥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하나 그릴게. 어차피 답은 아니거든. yx. 넌 답을 알군요. 난 답을 알지. 자, 이렇게 했어. 지금 이게 뭐 한 거냐면 절대값 fx에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의 합으로 표시가 된 거야. 된 거야? 그래?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f'x는 노란색으로 그릴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선생님 근데 절대값인데요? 절대값 fx인지 그리려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이렇게 가는. 지금 흰색 라인은 원함수고 꺾은 라인은 마이너스 fx라는 거 보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fx를 미분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일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걔도 하나 더 그려놓으라. y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야. 이제 천천히 출발을 해보자고. 얘는 오른쪽에 있는 저 함수는 절대값 함수에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합으로 표현된 함수야. 그 예를 들어서 얘처럼 미분이 가능한 상태를 봐봐.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3이었다고 해보자. 우미분계수 3, 좌미분계수도 3. 두 개를 합하면 6. 그렇게 되는 거지. 얘보다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태이기는 하나 얘가 뭉개지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오잖아.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또 3하면 그렇잖아. 2 해볼게. 2라고 해보자. 우미분계수 2.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2. 꺾었으니까 두 개 합하면 빵. 그러니까 이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에서는 얘는 0이었단 얘기야. 이해하지? 그래? 미분이 가능할 때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놈이라서 여기에 있는 기울기가 3이었으면 약간 가파르게 올라가는 느낌이기는 해. 근데 연속인 건 부담이 없겠지. 맞겠지. 그래서 그냥 이 도함수 그냥 따라가려고. 귀찮으니까. 괜히 2배에서 이렇게 그리면 귀찮잖아. 연속 불연속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냐. 됐어? 그렇게. 그래서 일단 미분 불가능한 게 여기가 있지 않니? 여기서는 여기가 0이야. 우리 대칭 미분 갈 때 잠깐 얘기했었어. 아무튼 여기는 흰색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라서 원래 미분계수 2배를 쳐야 되는 거니까 너의 함수값보다 2배를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귀찮으니까 그냥 갈게 그냥. 그 여기를 그냥 타고 간다 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을 타고 가야 돼. 미분이 가능한 상태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합을 하면 원래 2배 쳐야 되는 거 아니냐. 0은 2배 쳐봐야 빵이지만 나머지는 2배를 쳐야 될 거 아니냐. 마이너스 3이면 거기다 2배 쳐야 되잖아. 그치? 그 도함수의 함수값이 더 밑으로 꺼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연속 불연속만 따질 거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그리려고. 어디까지 지금 갈 거냐면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쭉 가서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럴 때는 얼마라고? 0. 그랬지? 1대 0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0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편안하게 모시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안하게 모셔. 여기까지. 편안하게 모시는 거야. 여기로 쭉 가서 이렇게 되고. 일단 빵이잖아. 여기 빵. 그 다음에 여기 이후에서부터는 분홍색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갈 거라고. 괜찮아? 혹시 지금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해도 돼. 여기를 2로 나누고 2를 곱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 우리가 원래 했던 대칭 미분계수처럼 여기를 2로 나누고 2를 곱하면 되잖아. 대칭 미분계수로 표현된 함수의 2배를 하는 함수고요. 연속 불연속은 여기서만 따지면 돼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이렇게 해놓으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평균이니까 여기가 미분계수가 7이잖아. 평균 치면 여전히 7이라고. 도함수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미분 불가는 0인 건 맞을 거고. 이해했지? 그렇게 판단해도 돼.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설명할게. 됐어? 그래? 근데 얘가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미분 불가 아니었니? 불연속인 게 하나, 둘, 셋이에요. 집중. 얘가 불연속인 x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0 된다는 말은 주어진 3차 함수를 머리채를 딱 잡고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세 군데를 다 막아야지. 함수값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막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래야 함수값이 여기서 제로, 여기서 제로, 여기서 제로가 될 거 아니냐. 근데 애초에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얘를 x축을 3만큼 평행이동을 딱 당겨갖고 세 개를 어떻게 다 막아.
못 막잖아. 아니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 있는 채로 가는데 x축 3만큼 이렇게 옮기래. 3만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0으로 다 안 되냐고. 못 만들잖아. 가능성 있는 거 두 개 정도는 막을 수 있겠지. 이렇게 두 개는 막지. 여기서 빵 여기서 빵이니까 여기를 못 막잖아. 뭔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아닌 거야. 얘가 아닌 거야. 그래. 그러면 이제 너 꺼져봐. 그럼 뭐를 생각해야 될까? 여기 지울게. 여기서 계속 하자. 이번에는 뭔가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줄이자. 이렇게 이런 함수를 생각하자. 절대값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꺾여 올라가요. 이렇게 도함수를 만들어야겠지. 흰색은 그냥 노란색으로 똑같이 할게.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간색은 꺾으면 뭐를 꺾지? 이거를 꺾을까? 꺾어. 이렇게 꺾었어. 노란색은 y는 f'x고 분홍색은 y는 f-f'x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또 하자고. 얘가 미분이 가능한 상태라면 지금 전략을 좀 바꿨잖아. 니네 헷갈릴까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평균인 요것만 분석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가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7이라고 하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평균치는 여전히 7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미분이 가능할 때는 도함수를 찍어내면 되는 거지. 도함수를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 노란색을 그대로 찍어내면 돼. 가자고! 가자! 야, 가자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는 찍어낼게요 그랬던 거야.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졸리지. 여기가 3이면 이게 마이너스 3이야. 두 개를 합하는 순간 빵이 될 거니까 평균에도 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찍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분홍색은 꺾었잖아. 꺾은 거니까 일로 와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제 얘가 불연속인 지점은 여기만 불연속이에요. 얘를 x축으로 3만큼 옮겨갖고 이거 막을 수 있어? 못 막지? 그래서 얘도 삽질한 거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뭔가 적게 만든 건 만든 건데 삽질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자고. 다 합한 게 7이래. 다 합한 게 7이래. 다 합한 게 7이래. 나 까먹으면 얘기해줘. 이렇게. y는 fx. 도함수 그림.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니까 꺾어서 들어 올릴 거라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런 함수로 그려질 거야. 이제 두 개 구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분홍색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f'x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y는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f'x. 자, 또 하자고. 이번엔 파란색. 여기까지는 그대로 쫓아가는데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나오니까 거기서는 대칭 미분계수의 함수값이 제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미분이 가능할 때는 그대로 얘를 따라갈 거니까 여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왔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하잖아.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밑에 있는 걸 따라가면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여기까지 일로 오면 돼. 혹시 흰색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거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지. 막을 수 있잖아. 0으로 만들 수 있잖아. 걔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와서 0이 된다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 y는 f의 x-3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냐. 얘가 불연속인 x값을 이 함수에다 집어넣어 0 된다는 말은 이 함수의 함수값이 이 지점에서 0이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해했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갔냐? 3만큼 갔다면서.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만큼 간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만큼 간 거지. 그리고 따져보자고. 아까 얘가 0대개는 x값 또는 대칭 미분계에서 0대개는 x값 그 두 개 합집합이 몇 개라 그랬냐? 실근이 4개라 그랬지. 4개인 거 확인해봐. 여기 하나, 둘, 셋, 넷 맞잖아. 4개. 4개가 맞네. 그 순서대로 알파 1, 알파 4 그렇게 알파 1부터 체크하기로 했으니까 알파 1, 여기가 알파 2, 여기가 알파 3, 여기가 알파 4야. 이렇게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 있는 거 해. 길이가 3이라며 여기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 길이가 2였다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 1이고 보여?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의 길이가 2였다는 거네. 너는 알파 1 더하기 1이야. 아니 2야. 이렇게. 그 다음 알파의 3은 여기서 1만큼 더 더하면 되잖아. 알파 1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되고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지? 3이잖아. 3이니까 여기는 알파 4는 여기다가 3을 더 더해. 알파 1 더하기 6 이렇게 결정이 될 거라고. 아까 뭐 이렇게 다 더한 게 뭐라 하지 않았냐?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알파 3 더하기 알파 4를 더하면 7. 땡큐. 7이니까 알파 1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4배의 알파 1이 있고 더하기 얼마 되는 거야? 5에다가 6이야? 11이야? 얘가 이제 7이라는 거네. 그러면 알파 1이 마이너스 1이겠네. 됐지? 끝까지 괴롭힐 텐데 알파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는 3만큼 갔으니까 여기는 2야. 됐지? 이제 fx를 하면 돼. 다 했네 이제. fx는 최고차항에서 1이라 그랬나? 1이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을 가지고 있고 x-2를 가지고 있을 거라서 f 뭐가 그랬지? 5? f의 5는 5 넣어. 36에다가 3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108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이 문제야.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이 문제가 나타난 이후에 이 대칭미분계수를 포함한 이런 그 함수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곤 했어. 실무에서. 메모해 이제.